혀 위에 설태가 많아지고요. 또 설태가 많아지면서 분비되는 소량의 침 중에 당 성분이 많아지면 세균도 더 많아지고, 또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도 더 심해지고 설태도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노란색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.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성들. 첫째는 설태가 두터워지고 노란색의 황태가 많이 나타나거나, 또 입마름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, 세 번째, 입안에 이제 염증 반응이 많아진다면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.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혀통증 환자분들 가운데 종종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러한 혀통증과 당뇨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례인데요. 61세 여자 환자였습니다.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증상이었는데요. 그 정도가 전혀 안 아프면 0점, 너무 심하면 10점이라고 하였을 때 중간 정도 되는 5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요. 더불어서 입이 마르고, 또 손발 끝 부분이 간지러운 듯한 이상 감각을 호소하고 있었어요. 또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면들을 갖고 있었는데, 이 환자의 병력을 살펴보면 1년 전쯤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, 이후에 대학병원의 구강내과를 찾아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이후에 리보트릴이라는 대표적인 신경을 치료하는 약제인데요. 이 약을 한 2개월 정도 복용하였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요. 그 이후에 치옥타시드정이라는, 요거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이상이 있을 때 쓰이는 약인데요. 이 약을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사실 이 환자는 이러한 이제 약물을 활용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해요. 그 이후에 이제 일정한 이제 검사를 하면서 당뇨 약을 먹고 있어서 비교적 당은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특히 한 달 전에 HbA1c라고 해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였는데, 그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서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 끝도 일종의 말초신경이고, 또 손발 끝이 가려운 듯 이상 증상도 있고, 또 표준적인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 치옥타시드정이라는 당뇨병성 말초신경 질환에 쓰이는 약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, 이 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보다 이제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 한방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저희 외래를 찾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한의사가 보는 소견에 있어서 이제 설진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였는데, 혀의 본디 색깔은 이상이 없었고요. 또 혀 위에 이제 설태가 쌓여 있는 정도는 보시는 그림처럼요. 약간의 미후태라고 그래서 설질의 분홍색이 조금 안 보일 정도로 후반부에는 설태가 약간 두터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, 맥은 평활한 상태였어요. 또 타액 분비율 측정 시에 안정된 상태에서는 0.15 정도로 좀 떨어져 있었고요. 또 이제 입안이 촉촉한 정도, 오랄 모이스처라고 그래서 입에 이제 침이 분비되고 남아있는 침이 입안을 촉촉이 유지해지는 정도도 정상 범위에 있었고요.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후태다라는 소견에 맞춰서 혀 위에 설태를 이제 디지털 설진기를 이용해서 설태의 정도를 평가한 것은 설태가 한 27% 정도다라고 검사 결과는 나오고 있었어요. 또 증상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도 음어화황령이라고 해서 몸에 음액이 부족하고, 그걸로 인해서 열의 반응이 대사항진성으로 윗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.
이 경우 이 환자가 당뇨병이 과연 혀 통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.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혀 통증을 유발하는, 특히 이 중에서 이제 화끈거리는 통증이죠. 혀의 자결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보면요. 첫째는 이제 입안 구강 요인이 있고요. 두 번째 전신 요인, 세 번째 정신 요인이 있어요. 구강 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침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, 또 입안에 감염이나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, 또 치과 진료와 같은 어떤 치료 후에 나타나는 경우 등이 하나의 유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전신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당뇨가 있을 수 있어요. 또 그 외 비타민이나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, 폐경기 이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기도 하고, 남자의 경우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한 이제 변화도 전신적인 요인으로 알 수 있고요. 또 정신 요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몸에 이제 중추성 민감성이 높아지는 경우, 또 불안장애, 우울증, 또 어떤 암이나 질환에 대한 공포증, 특히 구강자결감 증후 환자들은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혹시 암은 아닐까,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이와 같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몇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와 같이 구강 요인, 전신 요인, 정신 요인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진단 기준에 맞을 경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. 이 병은요, 입안에 형태적인 이상이 없어요. 눈으로 봐서 요것 때문에 아프구나라는 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혀뿐만이 아니고 입천장, 뺨 안쪽, 잇몸 등의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는 통증, 또는 어떤 환자는 좀 이상 감각을 호소하기도 해요. 떨다, 아리다, 이제 부어있는 듯한 이상 감각,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,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병은요, 특정한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를 1차성이라고 하고요. 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것처럼 당뇨를 오래 앓으면서 당뇨가 혹시 영향을 준 건 아닐까, 또는 몸에 이제 아연이나 빈혈이 심한 경우 같은 영양 부족 상태가 선행 요인인 경우, 또 불안장애를 심하게 앓면서 이제 관련된 정신과 약을 쓰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병을 촉발했다는 게 이제 마치 방아쇠 역할처럼 병을 유발하는 하나의 인자가 먼저 있고, 이로 인해서 이제 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2차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므로 당뇨병의 경우, 특히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당뇨병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해서 말초신경의 이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이 경우 2차성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의 변성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요인, 또 구강 내 어떤 특정 요인들이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한테서 혀통증이 나타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, 이 경우는 당뇨병이 혀통증의 원인 중에서 주요한 원인이겠구나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겠죠. 그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한 신문 기사에서 제가 스크랩한 내용인데요. 중국 의대병원의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199명과 또 그 대조군으로 건강한 성인들 372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였어요. 이때 살펴본 항목들은 혀의 상태, 특히 혀 표면 위에 설태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색깔은 어떤지 등을 살폈고요. 또 침 분비는 잘 되고 있는지,
또 출혈이 혹시 입안 내에 나타나는 반응은 없는지, 잇몸 같은데 왜 양치할 때 조금만 자극해도 출혈이 생기고 또 염증 같은 게 잘 생기고 이런 유형들이 있잖아요. 또 치아 상태, 이빨이 썩거나 한 것은 없는지 등을 비교한 연구였어요. 이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는 그 건강 대조군보다 혀 표면에 있는 돌기가 두꺼웠고, 혀 위에 유두라는 게 몇 종류가 있어요. 이 중에서 실유두라는 게 돌기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, 이게 길게 웃자라 있다는 얘기고요. 또 혀 전체적으로 노란빛을 띠고 있다. 혀 본연의 색깔이 아니라 혀 위에 쌓여있는 설태가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경향이 높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어요. 또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는 당뇨병 환자가 건강 대조군에 비해서 구강 건조증도 심했고, 또 구강 자결감, 혀의 화끈거림, 또 입안 전체 화끈거림 등이 높았다. 특히 당뇨병을 앓은 지 오래된 환자일수록 아무래도 당뇨 조절에 어려움이 점점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. 이러한 경우일수록 혀 표면 돌기가 두껍고 건조하였다. 혀 돌기가 길어지고 울퉁불퉁하니까 뭐가 더 잘 쌓여서 한의사들은 이를 후퇴라고 해요. 설태가 많아지고 또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. 이러한 몇 가지 특성들이 구강자율감 증후군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혀의 돌기는 몇 가지 유두 중에서 특히 요 실유두 부위,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길어져 있는데 끝이 갈라져 있잖아요. 얘가 각질처럼 일종의 젤라틴 같은 단백질 성분이거든요. 요 각질이 길어져서 울퉁불퉁한 게 심해지면 이물질이 더 잘 쌓이고요. 또 더불어서 당뇨를 앓게 되면 소변 중으로 당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당이 수분도 같이 갖고 배출이 돼요.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침은 혈액 중에 수분을 끌어다 쓰거든요. 몸 전체의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침 분비도 줄어드니까 침이 이제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씻어내는 자정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태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. 울퉁불퉁하게 심해지는 거 하나, 침이 잘 씻어내지 못하는 거 하나,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오른쪽 사진처럼요, 혀 위에 설태가 많아지고요. 또 설태가 많아지면서 분비되는 소량의 침 중에 당 성분이 많아지면 세균도 더 많아지고, 또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도 더 심해지고 설태도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노란색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. 이와 같은 병리 현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혀에 이제 화끈거리는 통증 환자가 당뇨를 앓고 있다면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성들, 첫째는 설태가 두터워지고 노란색의 황태가 많이 나타나거나, 또 입마름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, 세 번째, 입안에 이제 염증 반응이 많아진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당뇨병이 내 혀통증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이상으로 혀통증 환자들이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당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